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을 20개에서 30개 이상 들고 있는 투자자를 우리가 백화점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RSI 지표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RSI는 상대적 강도의 지표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선에 맞닿았을 때 보시면 그때 가격이 단기 바닥일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 매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작년과 올해의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노란색 서클을 보시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에 지금 RSI가 닿았을 때 아무래도 단기적인 바닥일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조건 맹신하시면 또 안 되는 게 과매수, 과매도가 뭐 3개월, 4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은 단기 고점을 제가 표시한 건데요. 이게 고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더 올랐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만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뭐 이제 저점이다. 이 바닥을 뚫고 내려왔다. 뭐 사놓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엘리오 트레이드라고 하는 채널 뭐 제가 즐겨 보는데요. 자, 이 친구는 지난 3월 달부터 은행 위기가 터졌을 그 직후 현금을 뭉치를 꺼내 놓고 주요 코인들을 저점 매수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큰 상승의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모두가 상승을 외칠 때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죠. 대표적인 트레이더가 벤자민 코엔이라는 친구입니다. 뭐 구독자가 78만 명이 넘네요. 이 친구는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상합니다. 2015년 처럼 더블 바텀, 그러니까 더 한번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니면 2019년처럼 상승할 수 있다. 굳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본인은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어디까지 떨어지냐? 2019년도 6월 달에 이제 이때 장기 고점이 약 13,000에서 14,000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피벗을 한다고 하죠. 금리를 인하하면 그 이후부터 찐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측이 만약에 맞다면 자, 비트코인 ETF는 아마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자, 비트코인을 13,000, 4,000달러에 살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인생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뭐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뭐 오른다 떨어진다 전망을 하죠. 자,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자, 팩트는 비트코인이 올해 9월 3, 4일 혹은 10월 16, 17일 아니면 내년 1월과 3월 달에 승인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사실 한번 이렇게 떨어져 주면 그 자산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은 가급적 단순하면 좋다. 코인 투자가 그리고 생각보다는 마라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사이클이 길진 않지만 뭐 3년, 4년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100m 달리기로 가면 금방 총알도 바닥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좀 길게 긴 호흡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지난 3번의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 8, 9개월 전을 지금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요. 그 반감기 전후로 해서 꼭 한 번씩 큰 하락이 한 번 정도씩 나왔습니다. 가장 그 최근의 반감기 때는 2020년 3월 코로나 때 한번 쑥 빠졌었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저는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났더니 대략 피크를 이렇게 빨간색 지금 서클 보시면 피크를 찍었죠. 대략 반감기 후 1년 반 정도가 됐다고 하네요. 자, 지금이 반감기 또 8개월 전이죠. 자,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제 반감기만으로 오른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자, 내년 11월 달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쪽에서는
비트코인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으로 표를 구걸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민주당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은 크립토 친화적인 사람들 있고요. 자, 규제 명확성은 뭐냐? 뭐 ETF 곧 나옵니다. 자, 리플 소송. 이거 시간 삐될 겁니다. 하지만 내년, 내후년 언젠가 끝이 나겠죠. ISO 2002. 이건 뭐 국제 표준이고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BIS는 2025년 1월 1일까지 전 세계 은행들에게 자기 자본의 2%까지 코인 살 수 있다. 지금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게 다 25년을 향하고 있는 거죠. 유럽의 미카 법안 마찬가지입니다. 24년을 거쳐 25년에 다 공표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다. 이 지표 중 하나를 누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Realized Cap Hodl Wave인데요. 쉽게 말하면 단기 보유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 지금 보시면 3개월에서 6개월 단기 보유자들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상승장이 시작했죠. 지금 보시면 살짝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상승장이 시작되면 이런 단기 신규 자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오죠. 저는 이게 좀 어느 정도는 맞는 지표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굴 난이도가 지금 사상 최고죠. 근데 팔지 않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돈이 안 돼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주요 비트코인 채굴업체 뭐 블랙락 피델리티, 뭐 뱅가드가 투자한 마라톤 디지털, 뭐 라이엇 블록체인 이런 친구들도 시가총액이 30%가 빠졌습니다. 자, 12곳의 상장 채굴업체 2분기에 자사주를 매각해서 뭐 우리 돈 5천억, 6천억 원을 조달했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형 채굴업체도 힘든 건 다 지금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죠. 자, 미국의 채굴업체 SOS가 비트메인과 6,000대 채굴기를 계약을 체결했네요. 자, 주럭박스는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 대비 수천 배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취소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는 비트코인 채굴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 백화점 투자자를 위한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코인 저 코인 매수하다 보니 어느새 20개, 30개가 넘어갑니다. 상승장은 뭘 사도 올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하락장에서는 처치도 조금 곤란하죠. 2017년 때 일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때 이제 한창 뜨거워지는 시점이었는데요. 제 이제 주변 지인분이 이더리움을 50개, 100개를 사셨다고 합니다. 평단은 약 40만 원 정도가 조금 넘었는데요. 사자마자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때 가격이 뭐 20만 원 초반까지 빠졌고요. 할 수 없이 3개월간 정말 힘들게 존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3개월을 존버했더니 가격이 20만 원 초반까지 갔던 게 37만 원까지 회복이 됐네요. 아쉽게도 이때 전량을 매도합니다. 그 이후 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죠. 2달 후에 정확히 250만 원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했었죠. 자, 2달만 더 기다렸다면 단기에 5배, 6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겠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지금 하락장이 알트코인 기준으로 뭐 마이너스 80%, 심지어 99%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타기도 애매한 거죠. 그리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 뭘 타야 할지도 좀 애매합니다. 이미 마이너스 98%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승장 전환이 되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되면 조바심이 일어납니다. 본전 근처에 오면 얼른 다 팔아버리고 싶은, 여기 빨리 벗어나고 싶은 지긋지긋했기 때문에요. 벗어나고 싶은 본능이 솟구치죠. 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까지 오면 그래서 대부분 전량 매도를 합니다. 자,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심리인 거죠. 자, 그 이후에 아쉽게도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최고점을 무조건 그렇다고 그러면 다 회복을 하냐? 아니요, 회복을 못하는 코인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최고점을 21년도에 회복 못했던 코인이 뭐 XRP, 퀀텀, S&T, 네오 뭐 이런 코인들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소송 이슈도 물론 XRP는 있었죠. 자, 이미 산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좀 중요한 건 뭐냐? 향후에 내가 집중적으로 매집할 코인을 결정을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전 샀던 코인, 알트코인을 지금 뭐 거의 마이너스 90%라고 하면 90% 할인된 가격에 계속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사면 어떻게 됩니까? 평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질 겁니다. 자, 이전에 뭐 예를 들면 A다가 3,500원에 샀다면 지금은 350원대에서 매수가 가능한 거죠. 무려 90% 할인을 해서 똑같은 돈으로도 10배 더 많은 코인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단을 하락을 시켜 놓는다면 올해 내년 꾸준히 한다면 상승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어느 순간 수익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익권이 이미 됐기 때문에 뭐 수익이 높냐 낮냐의 문제죠. 상승장이 돼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황 분위기 봐가면서 좀 여유 있게 익절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20개에서 30개 코인을 지금 갖고 있으시다면 자, 집중적으로 매수할 코인을 한 두세 개 정도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근데 한번 본인이 왜 이것을 예전에 투자를 결심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유효할까요?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뭐 NFT나 메타버스 코인 예전에 미래라고 봤고요. Decentraland Sandbox Flow 실제로 제가 구입한 코인들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가격이 정말 엄청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게 미래가 있냐, 미래의 대세 트렌드가 될 것이냐, 수요가 발생할 것이냐, 저는 yes라고 답을 했고요.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이고 거시 환경 혹은 경제 주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상승장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실제 제 전략입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무조건 또 따라하시면 그렇고요. 가격이 떨어졌다? 그렇다고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이건 초보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죠. 오히려 가격 하락은 여기서 기회가 됩니다. 자, 왜 내가 여기에 투자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것도 개인적인 겁니다. 자, 일시적으로 큰 반등이 왔다. 저는 그 알트코인은 미련 없이 매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을 저점 매수하는데 좀 사용을 하죠. 자, 이 이유는요. 코인의 가지수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일시적인 단기 호재에 의한 반등이죠. 이런 것은 반드시 폭락과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전략을 한 번씩 쓰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대부분 또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은요. 대상승,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뭐 주요 알트들도 뭐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뭐 90%인 코인들이 허다합니다. 이제 대세 상승장까지 가려면요, 절대적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또 주요 알트코인들은 마지막 가서 팍팍 튀는 2주, 3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뭐 자고 일어나면 몇백씩 올라가는 그런 시즌이 오는데요. 자, 그때까지 조금 힘들지만 그 일주일, 2주일을 위해서 저희가 2년, 3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팍팍 튀었을 때는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빠져나와야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